자, 안녕하세요. 집슐랭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2021년도 상반기 약 8.8% 상승을 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용인시로 가보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불모지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요. 그 지역 그 단지명 이름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역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남 소장님.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접하시게 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석편은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청약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인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청약 수요자들에게 무조건 장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미분양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청약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적인 청약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삼촌! 네, 메뉴 좀 한번 보시죠. 그 메뉴판 아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사온 거죠? 해서 또 조달하신 메뉴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매운맛으로 준비했습니다. A세트가 강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매운맛 세트네요. 시간도 없는데 A세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세트밖에 없습니다. 다 품절입니다. 뭐 시간도 없는데 뭐 얼른 하시죠. 역시 뭐 대본에는 파이팅 넘치는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땀에 쩔어서 그런지 별로 오늘 파이팅이 없어 보이네요. 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어떤 단지인지 사업 개요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왕산리, 모연읍 왕산리죠. 모연읍이 원래 이제 면이었다가 2017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 용인 모연 왕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3개 블록에 무려 3,731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아직 약간 좀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브랜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산리 모현읍, 읍이네요. 일단 읍. 뭔가 용인에서도 자연 녹지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3,731세대 거기에다가 브랜드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조성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많은 분들이 시공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뭐 그 시공사나 브랜드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죠. 이건 뭐 거의 고민 없이 바로 별 3개를 줘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2020년 시공능력 평가 총액 2위, 뭐 공사실적 평가 4위, 경영평가 2위, 기술능력 1위, 신인도 평가액 4위, 그리고 힐스테이트 브랜드 자체도 뭐 다양한 기관에서 타 브랜드와 경쟁해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1, 2, 3위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공사나 브랜드 그 자체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많이 변동하다 보니까 용인에 대한 그 대단지 아파트 공급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단지하고 공급 규모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인시에서 이 정도 규모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죠? 일단 뭐 절대적인 수치에서 3,731세대는 뭐 상당한 수준인 것이죠. 용인시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분양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이것도 역시 힐스테이트네요. 2,703세대로 2021년 신규 분양 단지 중에서는 1위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용인 한숲시티를 능가할 대규모는 없는 것이죠. 6,800세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까지 분양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통합했을 때 한숲시티가 1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바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뭐 이제 반박할 내용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지난번에 더샵 일산 엘로이, 오늘도 또 소환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오피스텔 세대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한 장점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지역 안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웬만한 상황이면은 아파트가 이 정도의 규모면 대규모 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상품성이 좋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입지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브랜드와 규모로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입지상의 취약점, 이 난점이 있다. 일단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힐스테이트인데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해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항상 진행하는 순서가 있어서 뭐 입지 분석할 때 교통 입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틴이죠? 그쵸, 루틴.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고 전철망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분석할 전철망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렵게 찾아본 것이죠. 굳이 이제 전철을 이용을 한다면은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 버스로 35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인 것이죠. 버스를 타고 35분을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을 이거를 뭐 전철망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버스가 혹시 뭐 BRT 이런 것도 아니에요? 20번, 60번, 1113번 뭐 이런 버스를 이용하시면 약 35분에 광주역까지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BRT. 그냥 일반 버스. 그리고 에버라인은 아예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분석을 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중에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뭐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경기도 광주 생활권이다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버스로 35분 이동을 해야 나타나는 지점에 있는 경기 광주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은 아닌 것이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용인 처인구 주민들 같은 경우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한 진행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강선 삼동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시 처인구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모두 다 연결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성까지 빠지는, 사실 지금까지 전철망의 이제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처인구의 굉장히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었는데 아쉽게도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안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뭐 얼마만큼 기다려 봐야 되겠는가, 뭐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경강선 연장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그 후에 남아있는 절차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예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친 이후에나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말씀드린 건데 이 기간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깰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조차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용인시 처인구, 특히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들어오는 이런 모현읍 같은 곳은 그냥 새 아파트 뭐 3,000세대, 4,000세대 넣고 이런 것이 그쪽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급선무가 경강선 연장 사업과 같은 철도망을 빨리 놔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봅니다. 수요자들을 위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몬테로이 단지명을 살펴보면은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풍수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산임수라는 그 입지 평가가 있는데 뭐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지역들이 어떤가요? 진짜로 배산 임수는 맞습니다. 서쪽에 경안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안천 변을 따라서 모현 레스피아, 이 시설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 남양인가요, 발음이?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주변에 묘지가 많아요. 왕산 공동묘지, 한남공원 묘원, 그리고 광주공원 묘원, 이런 묘지들이 많아서 단지 배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도상으로 봤을 때 1블럭과 3블럭에서는 묘지가 보이는 세대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묘지뷰라 그러죠, 묘지뷰. 이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한남공원 묘원과 광주공원 묘원을 합친 이 면적이 모현 왕산 도시개발 사업지구 전체 면적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산에 그 봉분 몇 개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업지구 전체보다 더 큰 공동 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북쪽으로 이 매산리천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대도 나타나고 있고요. 와, 그리고 상당히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가끔씩 또 특전사분들이 공중 강화 훈련하는 모습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특전사부대, 군부대가 정확히 뭐 어디에 있는지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 보도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도였습니다. 이 특전사 공중 강화 훈련 중에 이제 총기가 분실된 거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전사 측에서 총기가 떨어졌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광주시 오포읍과 용인시 모연면, 그때 당시엔 면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총기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 그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던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굉장히 특징적인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군대 있을 때 탄피 못 찾고 그러면 얼차려 받고 그랬던.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총이 떨어졌다.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 맞고 그러면. 총알에 맞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에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수요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묘지하고 공장 밀집지가 주변에 많다라는 거는 상품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묘지 뷰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다른 곳들도 좀 있었나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고양시에서 단지 인근에 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분양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사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판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분양 대행사에서 해당 사업지 인근에 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때 소극적 기망 행위로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앞에 앉혀다 놓고 선생님 여기 묘지 있습니다. 반드시 묘지 있다는 거 알고서 하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분양이 진행되어야 옳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광고나 뭐 다양한 홍보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적극적으로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광고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연기하실 때 되게 뭔가 분양 상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비슷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광고 브로셔에다가 묘지 뷰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묘지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게끔은 알려드려야 되겠죠. 판단은 그분의 몫이지만 그래도 이런 묘지 뷰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포곡하고 모연 일대를 문화관광밸리로 조성을 한다라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다 할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지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문화관광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밸리. 뭐 우리처럼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구만 봐도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 느낌이 오잖아요. 딱 안 되겠구나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그 처인시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족한 기반 시설이 계속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가까이에 있는 상업시설이 모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점입니다. 그리고 모연 도서관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마땅한 게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딱 발견이 됐던 게 외대 앞에서 5일장이 열립니다. 재래시장. 그거로 끝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로마트랑 재래시장이 있어 신토부리 이건 가능할 것 같은. 원래 5일장을 테마로 관광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경기 광주랑 비교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폐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광주의 대표적인 단지 광주역 금호 리첸시아가 있습니다. 이 단지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CGV, 이마트, 롯데시네마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러한 경기 광주를 이제 비교를 해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같은 생활권 안에 묶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7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대단지이니만큼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 단지 내 상가라든지 커뮤니티 시설들의 기능은 뭐 출중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뭐 우수한 아파트 단지도 단지 내 시설만으로 모든 상업 기능과 편의 시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변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됩니다. 근데 교통 여건 안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용인 한숲시티 그렇죠. 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숲시티하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한숲시티가 자주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망, 그러니까 전철망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대단지이기도 하고 자연환경을 강조한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아마도 한숲시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랑 비교가 된다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숲시티는 6,800세대에 달합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한숲시티는 이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왔습니다. 2018년 입주 이후에 인프라가 조금씩 확충되어 가면서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편리해진 것이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한숲시티랑 눈높이를 맞춰서 같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한숲시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한숲시티 분양 가격은 2억 원대였습니다. 2억 원대. 만약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가격이 2억 원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힐스테이트에서 전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점수를 일단 입지 평가 점수는 제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려면은 뭔가 평가할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소가 없어요. 요소가 일단 전철망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철망이 들어온다든지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별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가장 많이 이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청약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은 못하고 계시 싶어서 한번 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픽을 해본 것이죠. 긍정적인 그 광고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보시고 단점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 정도는 저희가 좀 지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메인 D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주셨어요. 결국 그에 합당한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양성이 판가름이 낮고 또 수요자들의 관심에 대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 아파트 수요 공급 상황 있잖아요. 요거 좀 먼저 분석하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큰 틀에서 그 시장의 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공급을 먼저 살펴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 시점의 용인시 아파트 시장의 화랑세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용인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국 1위의 미분양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미분양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할 만큼 구조적인 문제점이 다 사라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2019년, 2021년 그 사이에 공급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준공 누계 세대수를 보시면은 15,356세대가 준공을 이루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인구 증가는 42,5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세대수당 계획 인구를 잡을 때 곱하기 3을 합니다. 한 세대당 3명의 이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근데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 15,356에다 3을 곱하면 46,000명이 적정 수급을 이룰 수 있는 인구 수인데 동일한 기간 중에 인구는 4만 명 늘어난 것입니다. 6,000명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
도시에서 이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중요하겠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 말까지, 그리고 향후에 남아있는, 올 한 해 남아있는 예정 분양 물량까지 합쳤을 때 이 기간 중에 분양됐던 물량들은 약 3년 후 2022년부터 20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상 물량은 17,154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51,462명 정도가 증가를 해야 늘어나는 공급량과 늘어나는 인구가 적정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4년까지 용인시의 인구가 5만 1,000명 이상 늘어나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용인시의 주택 재개발 사업 모두를 합쳤을 때 18,943세대 정도가 추가로 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잡지 않은 별개의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의 공급 물량이 절대로 부족하다, 수요가 압도해서 계속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재부 브리핑을 보면은 뭐 KDAI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에서도 집값에 대한 고점 시사를 지금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뭐 리스크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 선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특히나 말씀하신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용인 안에서도 점점 지역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역별로 수요 대비해서 공급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 용인의 분양 단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성격별로 아파트 단지들을 나눠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그 자체에 너무 이게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 한 해에도 용인에 남아있는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 용인 동백 파크 에비뉴, 그리고 힐스테이트가 또 하나 있네요. 용인 힐스테이트, 이건 뭐 1950세대나 되네요. 또 용인 남고 경남 아너스빌까지 도합 3,934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보실 때 분양 가격의 수준을 면밀하게 좀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비교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당연히 다른 단지 청약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대지구나 플랫폼시티, 역북 2지구, 뭐 역삼지구 등을 비롯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남아있는 18,000세대가 넘는 추가적인 공급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용인의 터를 잡고 내 집 장만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세워두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 너무 달려들듯이 이런 자세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급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주영남 전문가님이 판단하시는 그 분석들하고 여러 자료들 잘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실제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그 공급량들이 좀 부담스럽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뭐 인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용인에서 분양하는 뭐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양가가 나오느냐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가고 가장 직접적인 그 비교가 그렇죠. 예. 네, 가능할 것 같은 단지별 분양가들이 어땠었는지.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분양을 이제 이미 진행한 그런 단지들의 분양 가격을 기초로 해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인가 판단 기준을 한번 삼아 보셔야 되겠죠. 분양을 진행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진짜 많이 했네요, 용인에. 일단 인근의 전철역 에버라인 둔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2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도보 20분. 이 정도면 무난하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버스로 35분 이동을 해야 그 경강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걸어가서 20분이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3억 8,600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건설사, 동일한 브랜드, 그리고 입지가 훨씬 더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 가격이 3억 8,600이었다면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분양 가격은 당연히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에버라인 접근성이 좋았던 용인 드마크 대시장이라든지 또 힐스테이트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경우에는 각각 4억 2,730, 4억 1,540의 평균적인 분양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일 많이 했네요. 용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직구로망에서도 힐스테이트 많이 다뤄준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레이션이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8,600이었다라면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의 분양가가 4억 이상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좀 부족한 말이 안 되는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수도권의 이 분양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로또 분양 공식이라는 게 점점 깨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주요 단지의 시세 흐름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생각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것이 레미안 원밸리와 같은 경우에 주변 시세의 60% 정도 시세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청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세 대비 절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이 되어야만 이 수분양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각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양만이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해결책이다, 답이다 이런 시각에서 좀 탈피하셔서 보수적으로 면밀하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단지의 분양 가격을 검토를 해보시고 주변에 이미 공급이 된 기존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 대비 별 메리트가 없다. 그럼 기존 아파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분양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보다 훨씬 입지가 뛰어난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기존 아파트 단지들 쭉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버라인 3가역, 도보 12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철역까지 용인 행정타운 두산 위브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4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5억이 넘는 가격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에버라인 고진역에 도보 10분 거리에 고림 1차 양우 내안에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4억 5천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먼 곳도 있습니다. 에버라인 명지대역까지 버스로 20분. 이 단지는 한번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랑 좀 비교를 직접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이 용인 명지대역 서이 스타일스인데 지금 호가는 뭐 5억 중반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실거래가는 4억 원입니다. 4억 원. 그러니까 이 가격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거 바로 사시는 게 낫겠죠.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괴리감이 좀 크네요. 괴리가 크죠. 그래서 호가대로 그대로 다 앞으로 실거래가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에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 모연 왕산 도시개발지구 바로 남단 쪽에 이미 모연 KCC 스위첸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10년 차 연식을 갖고 있고 단지 규모가 308세대로 작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최근에 3억 5,800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양가 책정을 할 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가격은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아니 얘는 10년 차에 그리고 단지 규모도 훨씬 더 적지 않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분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실 때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의 분양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분양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계약금을 내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감당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잘못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부담이 다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의 분양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의 분양을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어져 왔던 아파트 분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주변 시세 뭐 오래된 아파트가 3억 5,800이니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4억 넘겨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도 꼬이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기해 보실 만한 내용이 3기 신도시 추정 분양 가격 발표됐을 때 지역마다 추정 분양 가격이 해당 지역 그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랑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적으로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열변을 토하셨네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주영남 소장님이 자꾸 건들다 보면은 지금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60에서 한 80% 정도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까지도 그날이 오기까지.
근데 지금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사실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볼 거는 건설사들은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혜택들을 그 자금 조달을 해주는 수요자들하고 좀 나눌 필요도 있죠.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여기 이제 공사 대금이 이거는 뭐 금감원 전자공시에도 다 공시가 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00억 원이 넘는 이 공사 대금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2019년 회계년도 현대건설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의 4%가 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단일 단지 공사 수주액이 전체 매출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규모인 것이죠. 그 정도의 큰 규모라면은 그 지역 현지 수요자들을 위해서 적정 가격의 분양 가격을 책정해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조금 이제 수요자들하고도 같이 이제 상생을 해야지 이 건설 사업도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 어느 순간 다 떨어지고 나면은 건설하기 쉽진 않죠. 지금 광고에서는 경기 광주 경강성 라인 그 아파트들하고 조금 비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지역 시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강선 중에서 초월역 쪽을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경기 광주역보다는 초월역이 조금 더 시세가 쌉니다. 초월역에서 이제 뭐 버스로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초월역 모아 미래도 파크힐스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4억 3,080이고요. 그리고 초월역 한라 비발디 84제곱미터는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4억 8,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의 가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가격이 이거보다 별반 차이가 없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경기도 광주의 초월역 인근의 기존 아파트 가서 이제 매수를 해버리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가 초월역 쪽에도 또 분양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초월역 힐스테이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97세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중첩되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성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답을 주실 거죠? 가격이 만약에 3억 중반에 나온다면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3억 중반에 나온다면은 가격은 적정 가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의 부족한 입지나 부족한 그 인프라가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별 하나 반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억 중반에 가격이 나온다면 4억이 넘어가 버린다면은 제가 쭉 열거해 드린 각 성격별 아파트 단지 대비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별 반쪽 정도? 반쪽? 알약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가격 높으면은 집슐랭에서 또 다룰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그 에피타이저도 먹어보고 또 메인 디시까지 양이 많기는 해도 수월하게 소화를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디저트 먹으면서 뭔가 좀 색다른 화제로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분이 등장하실 타이밍입니다. 네. 삼촌! 네. 디저트는 뭐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의 디저트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3가지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3가지나? 네, 3가지. Q&A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빨리 들어가세요. 그거 안 풀어드리면 안 되나요? 갔어요 벌써? 네. 자, 내용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용인 한숲시티하고 많은 부분 닮은 단지여서 예, 한숲시티가 걸어온 그 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입주 이후에는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나면은 가격이 점차 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숲시티 초기 분양률이 40%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저조했던 것이죠. 입주 전으로 가격이 한 2억 후반대에서 가장 최근에는 신고가 4억 9,300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5억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용인 한숲시티들 이제 과거에 저랬는데 지금 뭐 주변 인프라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해도 그래도 그냥 받아 놓으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비비고 있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 것이죠. 한숲시티는 그 미분양이 나면서 뭐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모두 견뎌오면서 거의 이제 5억을 바라보는 시세까지 이제 올라온 것인데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죠. 2015년부터 분양을 최초로 개시했던 그 시기에서 또 입주 시점 2018년도 그리고 현 시점 부동산 시세가 침체기에서 상승기로 올라가고 있었던 좋은 흐름을 탔던 것이죠. 파도 타기를 잘한 것입니다. 반대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현 시점은 송 대표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가들과 기관이 이제는 모두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현 시점에서 이제 미분양이 벌어지고 이제 마이너스 P로 막 거래가 되겠죠. 입주 시점쯤 돼서 경기가 고점을 찍고 이미 이제 하강하는 그런 국면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꺾여버린다면, 경기가 꺾일 때 원래 이런 지역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이 한숲시티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 사이클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꽤 높긴 높죠? 높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아니, 홍보가 비규제로 시작해가지고 비규제로 끝나는 그런 홍보를 계속 접한대요. 몇 년 동안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이걸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약 시장에서 비규제라는 그 키워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청약을 바라보실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부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제도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1순위 자격 요건이 뭐 자유롭다, 추첨제 물량이 많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세금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 청약 제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자유로운 부분,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광고에서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뭐 추가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규제 지역 중 상당수는 가격도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들 놓치고 계신 거예요. 이 점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는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던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고분양가 심사를 받던가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당수의 비규제 지역은 이러한 가격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대표적인 이러한 사례인 것이죠. 제도도 자유롭지만 가격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분양가격을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여타의 비규제 지역 분양가격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주에게 좀 유리한 그런 시장이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건설사 맘먹기 나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이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시설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지역에 끼치지 않을까. 특히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가격, 특히 이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이제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흥 수지 쪽,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됐고 처인구는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이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시설들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이 와중에 SK를 주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거 상당히 뭐 처인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강남의 굵직한 개발 계획 중에 계획이 아니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한전부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삼성동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삼성동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하니까 나 강서구 화곡동 가서 아파트 투자할 거야.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 거리가 22km 떨어져 있습니다. 약 23km, 22km. 여기가 그 정도 거리인가 보군요. 그렇죠. 눈치채셨죠? 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 그 지점으로부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까지 약 2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처인구가 그만큼 규모가 큰 것이죠. 북단부터 남단까지 직선으로 거의 한 3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 갖다 붙이는 것은 광고에서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 땡겼다. 강서구 화곡동에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저희가 단점은 지적은 했지만 그렇죠. 뭐 저희가 이 사업장이 실패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청약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재현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규제가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이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일단 탈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그리고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절대적으로 싼 수준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선분양이라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싼 분양 가격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시장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대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인구 에버라인 인근의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 그리고 용인 한숲시티, 자연환경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숲시티를 바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경강선 인근의 구축, 매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면밀하게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매매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지금 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장에서 시장 교란 행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잘못 이런 거 시도하시다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서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분양권 자꾸 하면서 흔든다고 그러죠? 예. 흔들다 보면은 거품 생기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행위들 중에 하나예요. 네. 짜증나요? 날씨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날씨도 좀 덥고 처인구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주택 개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경강선 연장 사업, 어떤 뭐 문화관광, 복합밸리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조성한다든지 기반 시설이 확대가 된 다음에 주택 개발을 하는 게 수요자들에게도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시면 정리해도 될까요? 예, 지금 송 대표님께서 뭐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강조하자면은 네, 그만하고 더우니까 끝내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더워요 지금.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쓰지 마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